어제 배현진 의원을 대상으로 또다시 정치인 피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우리 사회가 충격을 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천근 만근의 짐을 진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과연 무엇이 자라나는 소년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에게 정오가 담긴 폭력을 행사했는지 묻고 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상대를 정오하고 잘못된 언어로 국민에게도 그 정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음모론, 혐오 표현, 근거 없는 비방, 가짜뉴스에 의한 선동 같은 언어적 폭력이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우리 정치는 사실상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바로 근본적 대책을 세우고 우리 정치권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만연한 폭력에 질식당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정오의 정치는 멈춰야 합니다. 이 정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파괴할 정도에 이르기 전에 각 정당이 스스로를 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빕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이틀 앞두고 본회의가 열렸지만 끝내 유예한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식당, 찜질방, 카페, 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도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입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의무사항은 대기업들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으며 더욱이 코로나19의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들로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은 너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현장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들이 5인 미만으로의 사업 축소를 통해 법 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의 대량 실직은 필연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83만 영세 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목리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에 관한 은폐 축소 수사 음모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국회 정무위를 단독으로 소집하더니 어제는 행안위를 단독 소집해 윤희근 경찰청장, 우철문 부산지방경찰청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질문과 의혹 중에 지금까지 제기된 것과 다른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이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한 것들이 모두였습니다. 범인의 신상과 당적 공개는 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현장 물청소는 이미 범인이 체포되고 증거가 확보된 데다가 현장이 공공장소였기 때문에 청소를 했다는 경찰의 해명은 명쾌한 해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민주당이 여러 국회 상임위를 열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철문 부산지방경찰청장의 경우 사건 수사 책임자인데도 국회로 불러 질의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 행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전례 없는 월권을 범하면서까지 상임위를 열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떻게든 축소 은폐 수사 업무론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민주당이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라는 업무론 생산 공장을 만들더니 이제 국회 상임위를 업무론 판매 매장으로 전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업무론에 집착하는 것은 잘만 하면 정치 탄압 프레임을 씌워 총선 구도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고 공천을 둘러싼 당내의 분란을 가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은폐 축소 수사 업무로는 애초에 워낙 말이 안 되는 불량품이어서 우리 국민들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고 무의미한 질의를 거듭한다면 이는 당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이지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국회의 시간을 낭비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어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에서 발표되었던 철도 지하화 정책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고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당과 정부는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긴밀하게 조율해왔고 꼼꼼하게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당 주도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인천시당 신년회 인사자리에서 지역 간 그리고 지역 내 격차 해소를 위한 경인선 지하화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이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공약개발본부가 우리 당 총선 공약으로 챙기려 합니다. 특히 철도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도시가 분절되면서 지리적 격차가 생겨나고 이로 인해 생활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선을 없애서 도시 기능의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지하화를 통해 확보된 지상 용지는 주거와 상업, 문화, 녹지 등 창조적 혁신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 철도를 지하화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에서는 철도 지하화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철도로 인해 겪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도시별 사연을 다시 하겠습니다. 철도로 인해 겪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그리고 도시별 사연을 국민택배 사전예약 형태로 주문받고자 합니다. 지금 국민택배.kr에 접속하셔서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이나 불편했던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개발본부가 알찬 맞춤형 공약으로 제작해 특급 배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때에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매번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해야 할 일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 7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거제도도 선거구 획정도 그 어떤 것도 마무리된 것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나 선거구 획정 그 어떤 것에서도 제안을 하고 국민의힘이 수용을 하면 또 다른 조건을 붙이고 국민의힘이 수용을 하면 또 다른 조건을 붙이면서 계속 여기저기 도망만 다니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졌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019년 12월 27일 석 달 반을 남겨놓고 통과됐습니다. 그때도 졸속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도 이번에는 한 달 이상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7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한 제도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60cm가 넘는 투표용지로 국민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민주당이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의 답을 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임시국회 최대 민생 현안인 중소상공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이 겪어야 하는 3중 4중의 고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늘어난 산업재해 발생 건수, 중대재해처벌법을 빌미로 중소상공인들을 울리는 사기수법 등장까지 해당 법안이 유예되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애초 내걸었던 정부의 공식 사과, 구체적인 준비 계획,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약속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자 또다시 말을 바꿔 법안을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예산 증액 요구는 애시당초 법안 처리를 못하게 하려는 또 다른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눈치를 살피며 총선 표계산에만 몰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중소상공인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 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속히 다시 협의에 나설 것을 야당에 촉구합니다.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써 내일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도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재해법 시행이 2년이 지났는데 이 중대재해법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도부터 적용되었는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2021년보다 오히려 8명이 증가한 256명을 기록했다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이 12건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모두 대표이사에게 징역 위주의 엄한 형벌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안이 최초로 만들어질 때부터 제기되었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무거운 처벌로 인한 기업의 사법 리스크 증가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소규모 업장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경영자 총연합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중소기업의 94%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고 87%가 남은 기간 내에 완료가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허황된 논리로 유예 연장을 거부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건전한 경영을 옥죄고 있는 형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 그래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들을 더 어렵게 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